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TV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 반등한 것 마냥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모두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코스피 등 주가가 하락하였고 유럽 지수가 지금 시작 부분에서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린 유튜브 퍼포먼스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동산에서 최고로 중요하니까 정독 바랍니다. 자,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 아파트 참 멋있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주 많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헤아리시면 되고, 여기 보면 대중심리, 시세 흐름, 지역가치, 수요와 공급, 정부정책, 미래 호재, 부동산 유형, 아파트 유형, 경제 관련, 아파트 가치, 평형 가치,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일반인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무슨 전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아니, 하락장인데 전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중요하지도 않지. 오히려 상투장에 전철 때문에 많이 폭등한 곳이 하락장에는 폭락합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중에서 정말 다 중요한데 굳이 중요한 거 따진다면 대중심리, 그리고 부동산 흐름이에요. 시세 흐름이. 수요, 공급, 정부 정책, 미래 호재,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에 성공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서울과 수도권 지도를 거미줄처럼 입체적으로 연결. 정말 지도 많이 보시면 돼요. 동단위, 구단위, 두 번째 시세, 사이클 흐름, 또 어떤 테마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꿰뚫으면 됩니다. 주로 이 시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강남구 무슨 동에 어떤 아파트 시세는 이러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은요, 낯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묻고 답하기를 자주 탐독하세요. 우리 네이버에 지식인도 많잖아요. 직접 답변 달아주면은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고수 칼럼, 자, 부동산 노하우가 응축진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지식이 쌓여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 서적, 인터넷, 모바일 매체, 특히 요즘 모바일 많이 보시죠. 부자나 전문가들 곁에 두면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실전 구조에 걸맞는 이 마인드 정립이 필요합니다. 멘탈 강화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도 혼재되어 있어요. 아직도 상승할지 하락할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대세 하락은 거의 굳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승 요인, 상승장을 부르짖는 분들, 현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정말 좀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너무 무능하게 지금 정책을 펼친 것 같은데 폭등 후에 소폭 하락했다고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헛발질적으로 계속 3기 신도시나 지어대고 한 방이면 끝나요. 뭔지 아세요? 기존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다 폐지시켜버리면 됩니다. 가능해요. 왜? 지금은 집값이 2배 뛰었는데 그건 정부에도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팔았을 때 저걸 안 주면 되겠죠. 페널티를.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매물이 터지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1100조에 이르는 풍부한 유동자금, 토지 보상도 있죠. 3기 신도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일반 대중들의 불안 요소,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들 너무 과도한 혜택을 줘가지고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잠겨버렸어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불패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결코 부동산 불패 아닙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GDP 대비 너무 높아가지고. 서울은 땅이 제한적이고 공급 부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맞벌이 고소득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젊은 층이요, 겁없이 막 지르고 있습니다. 왜?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르는 거예요. 지방집과 하락으로 물정 모르는 지방 사람들이 부동산 원정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서울 가면 집 오른다더라 하니까. 지방집값 하락으로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9번째,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활용한 갭 투자. 지금은 좀 갭 투자가 어렵지만, 자, 이게 바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지만 보유율이 60%로 낮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상승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상승 요인을 한번 볼까요? 아니, 하락 요인을 볼까요?
상승 최대치인 5년간 최장 상승. 여러분들 5.5년이나 상승했는데 뭘 얼마나 또 상승하겠습니까? 2배 뛰었는데 5년간 집값이 폭등하여 3에서 5년 사이클상 하락장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나마 늦게나마 정부가 정신을 차렸고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물량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지나치게 많다. 국민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낸 PIR 규모가 너무 크고 거품값이 심하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꼭지를 찍고 있고 내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좋지 않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게 가속되고 1인 가구가 많아요. 무주택자가 많다고 하지만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가계부채 2200조 원래 1500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시키면 아까 유동자금 1100조에 비교할 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매물잠김 요인이었던 임대주택 사업 특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가? 하락 요인이. 자, 그렇다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서서히 올라가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열정. 그러다가 아주 꼭지를 찍으면요. 이제 작년으로 따지면 한 7, 8월 환상 탐욕이 생깁니다. 이제 이거 안 떨어진다. 이제는 날아간다. 나는 돈 벌었다. 새로운 논리가 탄생해요. 여기 입지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강남을 넘본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환상은 쉽게 안 깨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예요. 빠진 상태에서 좀 반등은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반등 안 했어요. 아직은. 자, 강남 일부만 지금 재건축 위주로 소폭 반등했지 전반적으로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거나 떨어지고 있는 걸 부정하고 있어요. 현실 부정. 그러다 결국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현실 부정이 공포로 바뀌고요. 나중에는 좌절, 바닥장에 좌절합니다. 이때 패닉 매물이 쏟아져요. 이때 파는 사람 망하겠죠. 그리고 정상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인데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재화는 다 그렇다. 주식도 그렇고 대사하락장 전조징후.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징후가 있느냐. 전세가 횡보하고 하락하는데 몇몇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그쵸?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나홀 아파트. 막판에 어때요? 작년에 막판에 못난 주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대역평형 1층 용적률이 좋지 않은 곳들이 또 가격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끝자락이 올랐어요.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이거 올해까지도 올랐죠. 그다음 갭 매우기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4년 이상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100% 가까이 됩니다. 가구 소득 대비 PIR 규모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고분양가 판을 치며 지금 고분양가 판치고 있죠. 미분양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청약 경쟁률 낮아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등 지금 계절적 성수기 지금 5월이면 피크를 찍어야 하는데 거래가 뜸하고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 중입니다. 대사락 전조징후 계속 이어갑니다. 대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5달 동안 약 반년 가까이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이 하락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6년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했지. 자, 한 달 이상 하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려 5달, 6달이 하락했다? 이건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대세 하락으로 이제 꺾어집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락하면 사이클이 4년이에요, 4년. 짧아야 2년인데 거의 4년.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급매 출현도 지금 매수자가 좀 적습니다. 가격이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면 그것은 매수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이 추락을 안 한 거예요. 집값 폭등으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부는 반드시 만회하고자 집값 하락을 유도합니다. 누구는 거꾸로 말하더라고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집값 올라가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정부는 알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집값을 떨어뜨려야 오히려 거꾸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부동산 세금 강화 이게 본격화되고 있죠. 경제 및 소비 심리가 아주 얼어붙었어요. 집값만 비쌉니다.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비싸다는 인식이 지금 확대돼 가지고 대중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전망 지수 추이 현재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100 여기가. 자, 위에서 놀면 심리가 높다는 뜻이고 밑에서 놀면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리가 낮아서. 전국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서울인데 서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6년이고 19년 3월까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꼭지를 찍고 8월 달에 지금 계속 지금 이 선 다 분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3월달인데 4월달, 5월달 약간 반등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요. 지금 6개월째예요. 11월부터 따지면. 자, 이번에 수도권 아파트 10억 벌기. 자, 역시 서울하고 동남권, 경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서울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쭉 봤더니 지금 이게 0이에요. 0. 0. 지금 11월 12일부터 0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지고 현재 5월 20일 찍혔죠. 한 번도 플러스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한번 봐보세요. 쭉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조금씩은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봄철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또 계단식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강남 보세요. 강남은 더 떨어졌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상승장에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물론 일부 재건축은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아직도 마이너스 놀고 있다. 수도권은 뒤늦게 떨어져서 뒤늦게 지금 서울보다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경기도는. 이거 여러 번 보여줬던 자료인데 이제 뒤에 내용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빨간 게 서울, 까만 게 경기 두 개만 할게요. 여기 지금 2006년이고요. 자, 여기 2019년 보시면 2007년에 꼭지 찍었어요. 빨간색. 자, 그러다가 여기 서프라이즈 무기리즈론 2008년에 떨어졌다가 2009년 꼭지 찍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여기 2014년입니다. 바닥 찍었죠. 2013년에 바닥 찍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좀 다시 회복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신기하게 4년씩 상승하고 4년씩 하락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서울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더 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보통 4년인데 여기만 약 5년 이상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현재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때 4억이었던 게 이때 8억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 그럼 경기도 보자고. 까만 거. 경기도는 저번에 설명해 줬지만, 자, 이 전고점 2006년에서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바닥에서는 회복을 했지만 이것도 이익이 신도시, 자, 많이 뛰었잖아요. 프리미엄. 그거 빼버리면 오히려 경기도 냉철하게 말해줄게요. 평행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0년 전보다 경기도는. 왜?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물량이 많아지니까. 다음 보세요. 자, 수도권 고가 아파트 봤더니, 자, 이게 4년 단위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여기 연도 써놨죠. 2007, 8년, 9년. 그리고 2013년에 폭락하고, 그리고 2018년에 폭등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예측인데 현재는 여기에요. 제가 지금 예측한 게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 떨어져서 상당 부분 약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 가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저는 상승문자인데, 왜? 이때는 인구 구조라든가 경기를 봐야 돼요. 어찌됐거나 떨어진 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적고 떨어지는 폭도 적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빌라는 더 적습니다. 이렇게. 거의 평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한다면 고가 아파트를 잡는 게 맞아요. 그것도 서울을 잡는 게 맞는데, 지금은 너무 꼭지예요. 지금은 오히려 제일 안 좋은 순서 1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가 안 좋고, 두 번째 저가 아파트, 비아파트가 세 번째 안 좋습니다. 신기하게 다 4년씩이에요. 상승과 하락이 4년. 444. 자, 이때만 5년이었죠. 이번만 444. 이번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9년 대사하락기 초기에 하락폭이 큰 곳,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만약 찾게 되면 망할 곳이에요. 지금 5년간 최대 상승 지역 어디가 상승했어요? 강남이나 서울이 많이 뛰었잖아요. 2018년 상승폭 큰 지역. 그렇죠. 특히 2018년에 많이 오른 곳. 경기도로 따지면 2기 신도시가 많이 뛰었죠. 1기 신도시 분당도 많이 뛰었고, 과천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뉴타운도 안 좋아요. 너무 많이 거품이 심해요. 새 아파트도 상승폭이 큰 것은 아주 나쁩니다. 결론적으로 상승폭이 큰 곳들이 좋지 않다. 부동산 순환 사이클상, 부동산 흐름상 지금은 대세 하락장입니다.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입지별 상승과 하락 순서는 지역별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강남 재건축이 먼저 떨어지고, 강남 구축,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서울, 지금 경기도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경기도 육아까지 왔어, 인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이 다시 조금 소폭 올라갔는데 결국은 다시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하락을 할 거예요. 부동산 유형별 상승과 하락 순서는요. 지금 재건축과 뉴타운 기대주, 그다음에 재건축 뉴타운 추진 과정, 대단지 랜드마크, 대단지 구축, 중소형 단지 구축,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순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지금 이 시점에 제일 나쁘냐? 자, 2번에서는 앞에 있는 게 제일 나빠요. 앞으로 갈수록. 왜? 많이 올랐던 곳이니까. 뒤로 갈수록 차라리 조금 안전해요. 들 떨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도 재건축 뉴타운, 그다음 대단지 랜드마크, 앞으로 갈수록 나쁜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덜 올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시점은요, 경기도의 특급 지역, 랜드마크, 고가 아파트 이런 거 하락폭이 커가지고 위험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이제 상승장 하락장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언제 하락이에요? 질문 많아요. 지금 하락 일기 현재. 자, 올 상반기까지 하락 일기로 봅니다. 신기하게 아직까지는 내가 적중했어요. 그전에는 많이 틀렸는데 보세요. 5년 상승 후에 2, 4년 대세 하락. 아마 4년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강남 재건축, 강남권, 한강권, 도시권, 서울 육아권, 경기도 순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락 2기. 이제 그러면 여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좀 반등도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커질 겁니다. 하락 1기 가격 하락이 여기 보세요. 3에서 5개월 지속되면 대세 하락이 90%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6개월 하락했잖아요. 이미 매수 심리는 완벽하게 꺾였어요. 자, 물량도 적지만 매수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하락할 거예요. 유망 지역부터 하락폭이 확대될 겁니다. 이제 강남 재건축 회복했다가 다시 또 점점 확대, 회복했다 확대 이렇게 갈 거예요. 대중 심리가 완전히 꺾여 매수세가 없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본격화 되겠죠. 하락 3기, 하락폭 시세의, 자 여기 보세요. 지역에 따라서 20%, 많게는 시세의 70%까지 떨어지는 것도 나와요. 왜? 하한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부동산은 올라가기만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떨어진 적을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다음 보세요. 이제 상승장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대충 유추해보면 4년이 지난 또는 5년이 지난 2023년, 그리고 각각 1, 2, 3기로 해가지고 한 4년, 2026년까지 4년간 올라갈 것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수익률 분석, 이것 좀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조금 눈여겨보세요. 자, 보통 제가 과거 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시세가 3억에서 7억, 7억에서 12억 이렇게 시세별로 쭉 해놨죠.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 서울의 10평대, 20평대 3억에서 7억, 그리고 송파, 강동 이렇게 해갖고 7억, 12억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한다면요, 3억짜리 1억이나 1.5억이 들어갈 거예요. 재건축일수록 더 들어갑니다. 7억은 거의 2억 또는 3.5억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12억은 7억 들어가요. 재건축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한 3, 4억이면 잡아요. 12억. 그런데 이제 하락장의 예상 시세 중요합니다. 3억이 2.2억으로 떨어져요. 8천 정도. 그 다음에 7억. 이거 작게 잡은 거예요. 5억, 2억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12억은 9억으로 떨어집니다. 18억은 13억으로 떨어질 확률이 커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값은 덜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갭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아까는 1.5억이었던 3억짜리가 1억이면 잡아요. 3.5억이었던 게 2.5억이면 잡죠. 7억짜리 2.5 역시 5억이면 잡습니다. 아까는 3.5억이나 들어갔잖아요. 12억짜리 아까 7억이나 들어갔던 게 4.5억이면 잡아요. 18억짜리도 12억이나 재건축 투자하는 걸 8억이면 잡습니다. 이처럼 하락장의 좋은 점은 갭 투자할 때도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실거주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2배입니다. 왜? 우상향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떨어진 가격에서 잡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를 내가 잡았다. 5억에 잡았다. 7억짜리. 그럼 2억 벌었네요. 회복하고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얘는 코스가 9억이에요. 7억이 5억으로 떨어졌는데 7억 가고 9억이니까 얼마 벌어요? 4억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률을 쭉 뽑아놨어요. 이해가죠? 이번에 자 2018년 이전과 이후로 한번 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낮은 분양이었어요. 로또 분양. 기존 아파트가 상승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차익은 최고입니다. 서울에 분양받았다면 다 돈 벌었어요. 경쟁률도 치열했고 가점도 아주 높아야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2019년 이후에는 지금 분양가가 높아요. 미친 분양이 한마디로. 자, 기존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올라갔네. 차익이
둘 중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아파트 잡는 것만 또 못한 게 많아요. 경쟁률도 낮습니다. 가점도 낮고 줍줍이. 지금 건설사하고 짜가지고 언론사하고 건설사하고 짜가지고 줍줍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미분양 나올까봐 지금 돈 투자해지고 지금 언론사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미친 분양가 청약 줍줍이 위험하다. 여기 보세요. 무순위 계약과 줍줍이 문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사와 언론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순위 청약 미분양 미계약 줍줍은 건설사만 살찝니다. 여러분들 잡으면 안 돼요. 무순위 청약 이유. 고분양에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요. 미분양 모면이라는 술책이에요. 청약 가점도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줍줍이를 찬양하는 이유는요. 불안 심리를 자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 가점 경쟁률 가점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진짜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부적격자라는 명분으로요. 지금 경쟁률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걸 뭐 50대 1, 30대 1 막 그러는데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아닌 것 같아요. 경쟁률은 또 무의미합니다. 20대 1인데 가점이 1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10에서 30대 오죽하면 지금은 이제 선착순 분양을 하잖아요. 그냥 우순위, 자녀세약, 자녀계약, 미분양, 줍줍이 원인, 집값이 너무나 폭등했고 기대치만큼 중위권 가격 하락이 미비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청약에도 자주 떨어져가지고 멘붕이 왔어요. 혹시나 하고 경험삼아 넣어봐요. 그러니까 청약을 넣고 당첨되고 줍줍이를 하겠죠. 이런 거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출산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나라 초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70년대 무려 두 사람이 결혼해서 4.53명이 낳았어요. 53명이나 낳았던 게 4.53명이었던 게 자, 2000년 들어와서 1.31명 18년 어떻습니까? 0.98로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 명도 안 낳았어요. 지금 한 명도 안 낳습니다. 이때 무려 70년대 100만 명 낳는 게 지금 32만, 이제 30만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신생아가. 여기 보시면 1970년 10만 출산해서 2018년 32만으로 급감. 10만이 아니라 100만이죠. 100만에서 32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1970년 4.53에서 지금 어때요? 0.98로 1명대가 붕괴됐다. 미혼도 증가하고 있어요. 저출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예측 통계는 다 휴지 조각이 됐고 지금 세계 1위 국가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 상승장에 진짜 집값이 오를 것이냐 우상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이유예요. 1인 가구가 지금 500만 돌파해서 여기 보세요. 500만 돌파. 이것도 2015년 자료예요. 갈수록 1인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1990년, 자 2015년 보자고요. 지금 초록색 4인 가구가 29.4에서 18.8로 확 줄었어요. 5인 가구 이상 28.7 파란색이에요. 6.4로 뭐 한 자리 숫자고 3인 가구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 한 명 낳는 경우 19.1에서 21.5 이것도 인구에 도움이 안 되죠. 줄었죠 오히려. 자 이제 2인 가구 1인 가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2인 가구 보세요. 13.8이었던 게 지금 27.2로 늘어났고요. 자 1인 가구 9.0이었던 게 26.1 지금은 30이 넘어갔습니다. 1인 가구가 1, 2인 가구가 합쳐가지고 거의 60에 육박해요. 3인 가구까지 포함시키면요 사실상 80%예요. 1, 2, 3인 가구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4인 가구부터 도움 되겠죠. 4인 가구부터 똔똔이니까 그게 20%밖에 안 돼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거 정말 인구 문제 심각합니다. 인구와 집값 정리, 주택 보급률, 주택 보유율, 생산 인구, 1인 가구, 해외 등 연구 사례를 통하여 미래의 주택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저출산 고령화는 주택 위기 신호입니다. 핵심 지역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집값이 뛰고 있다. 그거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인구 구조상에서 일본이 약간 고령화일 뿐이지 큰 차이 안 나요. 단순 인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을 매수해야 할 연령층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일본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20, 30대 맞벌이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지금 고소득층이 많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잡고 봅니다. 요즘은 또 안 그렇 다행히 덜 잡는데 생산인구 감소하더라도 고소득층과 국민소득 증가로 유망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바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자, 인구 특히 생산인구 감소는 70% 정도의 전체적인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은 아주 심각해지고
자, 서울과 경기도 입지 우위 분석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인천이 더 크죠? 초록색. 경기도 있습니다. 어때요? 경기도가 서울의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5배 돼 보이죠? 오른쪽 보세요. 자, 이게 서울입니다. 무조건 집을 잡을 때는 서울을 잡아라 잊지 마세요. 서울도 강남을 잡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양, 하남, 성남, 안양 이렇게 3바퀴 돈 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포천, 화도, 양평, 남양평, 이천, 용인, 동탄, 송산, 안산, 인천 다시 해가지고 이거 2 외곽순환고속도로. 여러분들 집은 서울 위주로 잡아라. 그리고 웬만하면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벗어나지 마라. 아셨죠?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서울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건 하락장 많이 폭락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미래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급에서 E급으로 한번 수도권 분석을 해봤더니 자, A급은 어디냐? 강남, 한강, 도심 재건축. 그러니까 여기에요. 한강, 강남 여기죠. 그리고 도심. 자, 지금 제가 색깔 칠해놓은 이 부분이 A급입니다. A. B급은 어디냐? 이제 서울 변두리까지 포함한 B. 그리고 여기 강남 성향이 강한 약간 서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강남에서 좀 가까운 분당이라든가 이쪽 있죠. 자, 하남이라든가 이쪽은 B입니다. C급은 어디냐? 여기 노란선인 제1 외곽순환도로. D급은 어디냐? 제1과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중간쯤 되는 곳이에요. E급은 어디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바깥. 자, 이렇게 이 급별로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쪽을 잡아라. 당연히 이 안쪽 잡아라. 오늘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잡아라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하락장에 잡으라는 뜻이지. 부동산 평가 요소 중요한 점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입지와 부동산 흐름입니다. 평가 요소에서 중요한 걸 따져봤더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부동산 입지는요, 최소 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잡고 웬만하면 서울을 잡는다. 앞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이런 데가요, 경기도의 비싼 곳들 다 제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2006년에 5위, 구 단위로 5위였던 분당이 지금 10위예요. 10위. 뭔 말이냐? 서울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집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무리 특급 지역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입지가 하락한다. 웬만하면 서울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입지를 무시하면 나머지가 훌륭해도 수상이 낮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무시하면 나머지가 훌륭해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뭔 말이냐? 입지와 부동산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입지 좋은 곳을 잡으라는 것은 알겠죠. 근데 흐름이 워낙 꼭지 시세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락할 거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뉴타운 재개발을 간단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차 뉴타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이 뉴타운,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뉴타운 투자 우선순위, 추진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빠르고,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서 지금 나는 꼭 잡아야겠다 그러면 이 순서로 잡으세요. 추진 속도 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빠른 거, 그 다음에 분양한 거, 그 다음에 입주한 거, 그 다음에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남은 노후 아파트, 이 순서로 좋아요. 알았죠? 근데 지금 잡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재건축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재건축은 폭등해가지고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뉴타운 가격 최고가를 자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분양, 입주 시점, 주변의 호재 이렇게 해서 최고가를 여기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가까운 곳들이 더 안 좋아요. 왜? 상승장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옆에 전철이 올해 가을에 생기니까 더 안 좋아요. 왜? 이미 폭등해가지고 그 반영됐으니까.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하락장에는 모두 떨어진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곳들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호재가 많은 곳들이 더 떨어지죠. 뉴타운 사업 추진 속도는요, 상승장에는 빠르게 추진하지만 하락장에는 또 늦어요. 집값 폭락으로 3, 5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점에 매수하면요, 거품값으로 위험하므로 반드시 1에서 4년 관망 후에 하락장에 매수해라. 폭등한 곳은 폭락. 향후 계획 중인 뉴타운 재개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라. 지분 쪽이 지분이 적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심하고 뚜껑 매물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은요, 조합 사무실에서 꼭 확인한 다음에 해라. 자, 신도시 택지지구 보면은요 되게 많죠. 이 서울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밀락지구, 구리, 갈매, 다산, 하남, 미사, 유래 신도시, 광교, 동탄, 밑으로 내려오면 고덕, 과천 지청구타운, 수원 호매실, 은계 목감, 광명 역세권, 부천 옥길, 송도, 백옷, 송산 그린시티, 청라, 검단, 김포, 운정, 삼성 지축, 향동, 양주 옥정 신도시, 여기에 플러스 3기 신도시. 자, 그럼 이거 좋나요 나쁘나요?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다 나빠요.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신도시는 피가 붙었고요. 입주한 것들은 너무 많이 뛰었고요. 왜? 꼭지장이니까. 서울은 더블 뛰었고요. 뭐가 좋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폭락할 때 잡아야 돼요. 이해가셨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먹을 만큼. 뭐가 좋냐? 유일하게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 분양할 3기 신도시라든가 별로 이제 분양가가 낮은, 상한가 적용해서 낮은 그런 분양단지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자, 경기도 집값 전망 특징 보시면 상당 기간 현금을 모아서요 목돈을 부릴 때까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안 올랐으니까 잡아야 한다. 안 그래요. 그게 꼭지예요. 가격이 높을수록 하락장 하락폭이 큽니다. 예외가 없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도 마찬가지. 지방은 대구, 광주 아주 거품 심해요. 하락장에는 엇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자, 버티는 아파트는 늦게 폭락하니까 이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 특히 강남에 가까울수록 미래 전망은 밝지만 지금은 더 위험하다. 잊지 마세요. 서울과의 실제 거리가 중요합니다. 실제 거리가 중요하고 차선으로 중요한 게 전철 거리다. 하락진 시세의 기준은 호재가 아니라 강남 시세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이 강남권에 봤더니 자 2004년에 7억 했던 거 여기 압구정 지금 현대 5차 34평을 보고 있어요. 2007년에 16억 이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16억 2013년 11억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던 게 25억 지금은 조금 하락해갖고 22억 다시 또 좀 올라가고는 있어요. 자 예상 저는 17억을 바닥으로 봐요. 다음에 아마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압구정이기 때문에 32억. 자 이렇게 폭등락이 아주 심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 서울 한번 볼까요? 자 기름동에 기름 뉴타운 2단지 2004년 3.3억 5.3억 올랐다가 3.4억 결국 정저점까지 떨어지죠. 7억까지 뛰었는데 현재 6.4억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얘 하락하면 5억까지 떨어질 거예요. 다음은 잘 가면 8억 아니면 7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1기 2기 신도시 대표적인 거 분당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 5억 했던 게 지금 서현동 한양 49평이에요 13억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다가 6.5억으로 반토막도 더 났다가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최고가 12억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최고는 10.5억까지 떨어지고 이거 18억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에 20년 시세인 13억 겨우 회복하겠죠. 경기도가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아파트로서 자 남양주시 와북 덕소 정말 평범한 아파트죠. 아이파크 34평. 자 2007년에 입주했습니다. 4.8억이었던 게 세건데도 불구하고 3.2억으로 떨어졌죠. 2013년에. 그러다가 4.2억. 정고점도 회복 못했죠. 제 말대로. 자, 그러다가 또 뭐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4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추락하면 3.4억이 바닥입니다. 더 떨어질 거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다음 올라봤자 4.6억. 즉 지금 시세라든가 10년, 20년 전 시세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번에는 학군 한번 볼까요? 학군은 그냥 구 단위로 이런 곳이 좋다 이것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전국 최고 학군이 어디입니까? 강남 서초는 알죠? 자, 이거 중학교 지금 쭉 학업 성취도 평가를 내세운 거예요. 근데 분당 엄청납니다. 모든 학교가 평균 90점이 넘어요. 분당 같은 곳은 참 특이한 곳이에요. 강남 서초 분당이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수지구, 서울에서 양천구, 송파구, 노원구. 지금 여기 보면은 주황색과 노란색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용산구, 강동구, 마포구 순입니다. 이걸 도표로 간단히 적용해보면 수도권 최고 학구는 강남, 서초, 분당, 목동, 송파, 한강라인의 일부, 중계 이 정도 나눌 수 있고요. 지방의 경기, 뉴타운, 신도시, 지방 자 이런 곳들이 나중에 이제 상승하겠죠. 부동산과 학군의 관계, 학군이 좋은 곳이 부동산 가격도 높다. 강남, 분당, 목동. 집값 상승으로 학군이 좋아지는 곳이 발생한다. 뉴타운, 신도시. 중학교는 특목고 진학과 성취도 평가로 학군 수준이 결정돼요. 고등학교는 서울대 진학률을 보죠. 자, 구주거지에서 다음 재건축 뉴타운 신도시 신주거지로 학군이 변화가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부동산과 학군의 연계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군은 이제 집값에 영향을 덜 준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그럴 거예요. 교통, 직주 근접, 커뮤니티 실버 만족, 조망, 환경 요인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 부동산 주요 평가 요소. 만약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100점을 준다. 100점 만점에 그럼 어떤 거 위주로 따지느냐? 30점이 입지입니다.
부동산 흐름도 흐름 자체가 상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와 부동산 흐름이 전부예요. 지금은 입지 좋은 곳도 안 좋아요. 왜? 거기는 폭등해갖고 부동산 흐름상 많이 떨어질 곳이니까 바닥장에 잡아라 이 말이에요. 바닥장에. 그리고 바닥장이 어디를? 강남, 서울, 한강권 이런데. 지금은 흐름이 꼭지 상투라 너무 안 좋다. 미래 상승 기대치도 10점, 아파트 자체 경쟁력 10점, 교통 10점, 직주 근접 상권 5점, 환경 학군 5점 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 요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신도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우리 발표됐죠. 여기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이렇게 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서울 쪽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다 지금 서울에서 인접해 있죠. 여기 강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천하고 인천 계양도 가까운 거예요. 기타 여기 화성은 너무 멀어요. 동탄은 수원도 너무 광주도 너무 멉니다. 집값만 비쌀 뿐이지. 그렇지만 여기 위례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분당, 판교 이쪽은요. 자, 1 외곽순환고속도로 바깥이지만 강남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 중동이 있고 여기 삼본, 금정 보이고요. 고양 일산, 고양이 좀 멀어서 집값이 올라가질 않고 있죠. 자, 이번에 우리가 그렇다면 서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요. 지금은 위로 올라갈수록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폭락장에는 어떤 순서로 잡느냐? 1, 2, 3, 4 순으로 잡으면 돼요. 자, 역시 경기도도 지금 1기 신도시권 서울 인접 2기 신도시 5, 6번이 좋잖아요. 그죠? 유성도시 서울 원거리 2기 이렇게 되는데 역시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두 개.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하락장에 그럼 잡을 순서도 역시 이겁니다. 하락장에 폭락하면 이거 잡으세요. 많이 떨어질 거니까. 밑에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 시 실패하는 유형 30가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천천히 한번 돌려보세요. 아파트 유형별 상승과 하락 순서. 재건축 뉴타운 기대주, 그 다음에 재건축 뉴타운 추진, 대단지 새 아파트, 랜드마크, 대단지 구축 아파트, 중수단지 구축 아파트, 나홀로 피선호 아파트, 오피스텔.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좋고 세 번째 좋고 그렇잖아요. 4, 5, 6, 7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폭락을 했다 지금 3, 4년 지나서 폭락했다 그럼 뭐 잡아야겠어요? 볼 것도 없이 이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잡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잡아야 하고. 근데 지금 잡으면 망하는 순서입니다. 또 이게 제일 안 좋아요. 1번이. 2번이 그 다음 안 좋고 3번이 안 좋고. 왜? 상승장에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잡으려면 차라리 이런 거 잡으세요.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안 좋은데 굳이 잡겠다면 하락장에 들떨어지는. 폭락장에 이런 거 잡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 순서로 잡아야겠죠. 자, 이번에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 기대주 이거 보면 압구정, 잠원, 반포, 개포, 대치, 잠실, 수서 뭐 쭉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걸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변, 서울권 재건축 기대주 역시 용산, 동작, 강서, 목동, 여의도, 노원 뭐 재건축 기대주를 다 안 좋아요. 용산구, 양천구, 동작구, 뉴타운도 다 안 좋습니다. 비쌀수록 안 좋다. 상승폭이 큰 뉴타운과 재개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수색, 증산, 뭐 은평, 한남, 서대문, 거여, 뭐 마천, 성수, 노량진, 영등포 안 좋아요. 서울 가격 상승폭이 큰 부동산, 강남권, 하강권, 도시권 위에도 기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곳, 가격이 높을수록 5년간 상승폭이 클수록 안 좋다. 역시 또 안 좋은 곳은 경기도 상승폭이 큰 1, 2기 신도시는 다 안 좋아요. 다 폭등했잖아요. 분당, 과천, 최대폭 하락 예상하고 있고요. 평촌, 광명, 안양, 구리, 하남,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 판교, 광교, 위례, 미사, 삼성, 동탄, 투, 역세권 다 안 좋아요. 자, 물론 이곳들은 지금은 아주 안 좋고 폭락장에서는 최고입니다. 경기도도요, 역시 주요 외곽 및 고가 아파트, 유성도시도 고가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일 비싼 곳들, 유독 거기만 비싼 곳들, 이런 거 잡으면 망합니다. 하락장에 잡으세요. 대형 평형도 지금은 거품이 제일 심해요. 잡으면 안 되고,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이 급등한 곳, GTX 이거 근처 잡아도 될까요? 왜 잡습니까? 지금 이거 멍청하게. 여기는 GTX 잡았다면 큰일 나요. 왜? 거품이 엄청 심해요. 가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하락장 때 이거 폭락할 거니까 그때 잡으세요. 자,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곳들, 공급 물량이 많은 곳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잡으면 안 된다. 다만 하락장에 거꾸로 잡아라. 그때는 좋다. 부동산 사이클 신기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4년이 규칙적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 4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2002년, 2005년 폭락, 2006년, 2009년 폭등, 2010년, 2012년 폭락. 정말 4년이에요. 2014년, 2018년 폭등. 이건 5년입니다. 유일하게. 자, 2019년, 2022년 폭락. 그래서 폭락을 점치고 있는데 실제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이때 폭등. 자, 사이클 아주 이거 무섭습니다. 부동산 시세. 여러분들 부동산 시세는 현지 시세만 생각하는데 상승장에는 매도가의 급등값이 비싼 반면에 하락장에는 매수가 초급매가 좋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우선순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장 극대화 매수 조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 쳐놓을 테니까. 하락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확보해라. 대출을 최대로 받으세요. 하락장에는. 하락장에는 갭자 활용해도 좋아요. 하락폭 큰 매물일수록 최고입니다. 초급매 매수하세요. 재건축 유타운 기대주가 더 좋고요. 갈아타기 이때 해버리세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것들이. 지금 갈아타기 하면 안 돼요. 더 뛰었으니까. 좋은 게. 평형별 시세 차이를 활용하세요. 자, 층, 향. 여러분들 1층, 타층, 로얄층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관점으로 판단해야겠죠. 로얄층과 로얄층은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평균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의 가치로 판단해라. 1층과 탑층 가격이 낮은 것은 객관적으로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 아파트 선호도는요. 최상층일수록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가치 중 황금성 면에서 확실하게 층을 구분해야 돼요. 왜 좋은 층을 잡아야 하느냐? 잘 팔리니까.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층수 따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개인에 맞게 잡으세요. 아파트 동층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지, 교통, 호재, 미래의 발전성이다. 평가할 경우 아파트 연차, 아파트 높이, 아파트 퀄리티, 개인 마인드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과거에는요. 20층 기준으로 7에서 12층이 로얄층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높을수록 로얄층이다. 높을수록. 그리고 아파트 로얄층과 1층의 가격은 대략 한 10에서 15% 차이가 난다. 아파트 고르는 방법입니다. 단지 규모가 큰 곳을 고르세요. 다 아는 거지만 동간거리가 넓은 곳, 최고층과 최저층은 피하세요. 녹지 공간 충분한 곳, 시장 주차장이 넓어서 좋은 곳, 지하면 더 좋죠. 아파트 부지 살피고 역세권 투자 가치가 최고다. 부실 여부 점검하세요. 내부 구조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 목적이 분명해라. 하지만 상투장에는 가격이 폭등해서 독이 됩니다. 뭔 말이냐? 이렇게 좋은 곳들이 지금은 더 올랐으니까 잡지 마시라고요. 하락장에 잡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시 유의점. 총 건립 세대 중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곳들이 좋아요. 그래야 집값이 많이 뜁니다. 재개발 지분 구입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왜 언제 팔 것인지 그거. 투자 시점도 잘 선택하세요. 지금은 꼭지라 잡으면 안 돼요. 시공사 및 차후 이주비 지급액에 따라 구역의 지분 지세가 달라집니다.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계산도. 재개발 사업은요. 기본 10년을 내다보고 하세요. 여윳도로 장기 투자 명심하십시오.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여유있게 해라. 권리 분석 잘해야겠죠. 실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비례율을 따져라. 녹지가 풍부하거나 상가 등의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좋죠. 주변 지역 환경과 추진 과정 등을 보면서 수시로 챙겨야 합니다. 자, 이번에 경매 핵심사항. 감정가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과 같은 꼭지장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입지 시기는 길게 잡으세요. 추가 비용을 고려하세요. 특히 컨설팅 받은 분들 추가 비용 많이 나가요. 발품을 잘 팔고 구체적인 자본 계획을 세우고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 주의하시고요. 세입자 대입변제, 이거 대입변제 경계하세요. 뇌동 경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경매 삼가해라. 변경, 연기, 잦은 경매는 피해라.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제 끝부분입니다. 상투장에 잡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던질 수 있는 분들은 던지세요. 지금 꼭지 맞습니다. 지금 다주택 부자들은 호시탐탐 호구들을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팔아 제끼려고. 지금 아파트를 사면요. 상투장 매수로 수년간 고생합니다. 지금 연봉이 많다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젊은 분들 있죠. 쪽박찹니다. 나중에. 연봉 다 까먹어요. 집값은 폭락하고 저축도 못합니다. 돈이 없다고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신축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 도시형 생활주택 잊지 마세요. 폐망의 지름길. 폭락장에는 똘똘한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분양도 신중하게 해라. 왜? 분양 경쟁률만 보지 말고요. 분양 가점도 같이 봐야 돼요. 집주위 지금 너무 고분양가라 조심하세요. 지금 집값이 폭등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길 기다리는 사람은 로또 1등 당첨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뛴 상태에서 더 뛴다? 정부는 정권 내놔야죠. 상투장에는 매수, 증여, 주택임대 사업 다 나빠요. 잊지 마세요. 바닥장에서 하세요. 이런 거 하려면. 왜? 세금이 세니까.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하려면요, 특급 지역 청약하고 하락장 급매, 폭락장 잡아야 하고 수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거. 특히 서울. 성공 투자를 하려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현금 확보 필요합니다. 유망 지역 필요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세요. 부동산은 이제 반년 정도 소폭 하락 중이고 여름 이후까지 하락이 이어진다면 예측했던 것처럼 2에서 4년 대세 하락이 굳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커질 것입니다. 국내의 주가와 이런 것들이 달러 대비 환율 흐름도 당분간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가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지금은 섣부른 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계속 항상 위기 신호 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고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려라. 최종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알찬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